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형제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에 참전해 형이 전쟁에 끌려간 동생을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결국에는 형은 죽고 동생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 평생 형을 그리워하다가 50년 만에 형의 유해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연입니다. 이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은 캐나다인 동생 아치볼드 허시와 형 조지프 허시 형제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의 현실판 주인공들입니다. 이 둘은 60년 만에 부산의 UN 기념공원의 유해로 상봉하여 합장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살아서 만났으면 좋으련만 죽고 나서야 유해로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 형제에게는 어떤 영화 같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아치볼드 허시는 1950년 9월에 한국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듬해인 1951년 1월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동생이 걱정되어 형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다니던 철도회사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전쟁에 자진입대하게 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집안의 가장이었던 형이 동생이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자 형이 동생을 지키려고 같이 자진입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캐나다인 형 조지프 허시는 어린 동생이 용기와 정의를 위해 한국전쟁에 자진입대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일이니 말려도 보고 설득도 해보았겠지만 동생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고 남자다라는 말을 군대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아치볼드도 당시의 남자들 사이에서 용감한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한국의 상황을 알았던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고자 용기를 내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형은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동생을 설득할 수 없었고 설득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가서 동생을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러 한국에 들어온 후 동생이 있는 프린세스 패트리셔 경보병 연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같은 연대에 있었지만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51년에 가평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투는 캐나다를 포함한 연영 국가가 주축이 되어 중공군과 맞서 싸운 전투였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 프린세스 패트리셔 경보병연대는 호주 군대와 함께 전방대대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먼저 중공군은 호주 부대를 타겟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가 호주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하자 중공군은 캐나다 군대로 타겟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야간 전투 이후 중공군은 캐나다군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동안 캐나다군은 중공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중공군은 결국 가평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가평 전투는 중공군을 저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캐나다군이 가평에서 보여준 전투는 중부 전선에 있던 UN 사령부가 뚫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호주군과 캐나다군이 수행한 전투 중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평 전투가 끝난 뒤 전우들은 시체를 수습하다가 허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우들은 동생 아치볼드에게 너와 성이 똑같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동생은 그 사람을 확인해 보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형 조지프였던 것이었죠. 동생은 그제서야 형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 아치볼드는 너무나 슬펐고 살아있는 형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잠시 뒤로 한 채 형을 부산 UN 기념공원에 안장시켰습니다. 그때가 1951년 10월이었습니다. 동생 아치볼드는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고국 캐나다로 돌아와 1955년에 제대했습니다. 아치볼드는 그 이후에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지냈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형의 유일한 유품인 파란색 파자마를 보며 형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치볼드는 25년간 폐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2011년 6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치볼드는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형이 있는 부산 유엔공원에 형과 같이 합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형을 그리워했고 죽고 나서는 형과 평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12년 4월 25일 두 형제의 합장 안장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사연을 기리기 위해 영연방 국가의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의상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평생 형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간직하며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형제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공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매우 힘들었을 가평전투에서 큰 활약이 있었던 캐나다 군대의 소속 군인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그 고마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형제의 헌신과 책임감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은 아마 존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계십니다.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누구는 세상을 떠났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살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겠지만 또 누군가는 전쟁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감사 인사를 전한 모습을 뉴스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구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 몸이 이렇게 불구가 되었지만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을 평생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웅장해지고 뭉클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국전쟁은 그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동기부여와 자부심으로 남아있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도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항상 깊이 새기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